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플랫폼 MEB와 전기전자 아키텍처 E3 1.1을 5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 이름은 현대차, EGMP, 폭스바겐, MEB 등을 통하여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전기전자 플랫폼은 약간 생소할 것입니다. 이 MEB 플랫폼과 E3 1.1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개발된 첫 전기차는 ID3입니다. 작년 9월에 양산했지만 초기 문제가 많아서 딜리버리는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이렇게 막 생산을 시작한 이 MEB 플랫폼을 26년의 차세대 플랫폼으로 소위 풀모델 체인지합니다. 이런 미국 메이커들을 기준으로 하면 차량도 5년 만에 풀모델 체인지는 빠른 편인데 하물며 플랫폼을 5년 만에 쇄신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플랫폼 개발에 쓰였던 투자 금액이 다 회수되기도 전에 왜 폭스바겐이 이렇게 서두르고 있을까요? 과연 리스크는 없는 것일까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시작합니다. 폭스바겐은 파워데이 등 여러 차례 발표된 전략을 업데이트하여 최근에는 2030년까지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경영 전략으로 2030년까지 폭스바겐을 재발명, 리인벤션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략의 핵심에는 테크놀로지 플랫폼으로서의 사업 영역 확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소프트웨어,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 서비스의 4가지 영역에서 미래 먹거리로 플랫포머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 판매는 30년까지 전체 판매의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1,500억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합니다. 또한 30년까지 가는 중간 시점인 2025년도의 영업이익률 목표를 8에서 9%로 설정했습니다. 폭스바겐이 21년부터 25년간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의 합계는 1,500억 유로, 약 한화로 201조, 그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이 가운데 미래기술 즉 전동화와 디지털 부분에는 730억 유로, 약 100조 원이 투자됩니다. 폭스바겐의 투자 규모는 현대차가 기존에 발표했던 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 총 투자 60.1조 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미래기술 투자에서는 5배 이상 많습니다. 세계 판매 대수에서 폭스바겐은 토요타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이익은 반 정도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토요타보다 1.6배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폭스바겐은 분명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대한 비전과 막대한 투자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 변경 전략부터 분석합니다. 폭스바겐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MEB이고 폭스바겐의 전기차 개발 역사에서 제2세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세대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 업과 이 골프 등의 소형 전기차가 됩니다. 이들 차종은 내연기관 FF 차용의 플랫폼 MQB를 이용한 전기차였습니다. 마치 현대 코나 기아의 니로의 전기차처럼 말이죠. 엔진차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탑재 스페이스 정도에 따라 전지 용량은 작아지고 차 실내의 거주성 등에 좋지 않은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후 폭스바겐은 사운을 걸고 MEB를 개발했습니다. 부품 배치를 최적화하여 보다 넓은 차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플로어에 배치하여 보다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전동 엑셀과 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부품을 공용화하여 코스트 저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이 MEB 플랫폼으로 미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은 육상 경기 가운데 하나인 호프, 스텝 앤 점프인 세단 뛰기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엔진차와 플랫폼을 공용한 이 골프차를 호프로 생각하고 ID3 등 MEB를 기본으로 한 전기차를 스텝으로 하여 26년에 개발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점프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한편 지금 팔고 있는 아우디 이트론 GT와 포르쉐 타이칸은 그룹 내 MSB의 발전형 플랫폼인 제휴한 퍼포먼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브랜드는 공동으로 PPE 플랫폼을 개발하여 22년부터 전기차를 개발하는 일정입니다. 올해 상해 모터쇼에서 발표된 아우디 A6 e-tron 컨셉도 이 PPE 플랫폼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컨셉 모델입니다. 그런데 22년에 아우디와 포르쉐의 전기차에 적용될 이 PPE 플랫폼도 26년 차세대 플랫폼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대단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플랫폼을 정리하면 폭스바겐은 현재의 엔진 전용차용 플랫폼 MQB, MSB, MLB와 전기차용 플랫폼 MEB, PPE 합계 5종류의 플랫폼이 있는데 26년부터
모든 제품의 플랫폼을 SSP로 통합시킨다는 것입니다. SSP는 Scalable System 플랫폼이 약어입니다만 이 말이 의미하듯이 4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 SSP 플랫폼에 기초하여 생산된다고 폭스바겐은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SSP 하나로 그룹 내 모든 차량을 대응한다고 했지만 테슬라를 뛰어넘는 발상이 아니면 차량 세그먼트에 대응하여 예를 들면 SSP1, SSP2처럼 몇 개의 종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본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스케일러블한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폭스바겐은 왜 이런 전략을 수립했을까요? 저는 테슬라를 이기는 플랫폼을 개발해 한다는 압박감이 폭스바겐 내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젤 스캔들로 나빠진 이미지를 빨리 개선해야 했던 폭스바겐은 내연기관 기술 개념이 연장해서 전기차 플랫폼을 서둘러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와 중국의 니오 등 신흥업체들과 예상되는 애플까지를 고려하면 경쟁에서 이길 포텐셜이 작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바퀴를 다는 개념을 가지고 전기차를 개발하는 업체들과 경쟁에서 버거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ID3, ID4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보다도 한 세그 낮은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항속거리, 제로백성, 최대 속도 전 영역에서 열세로 나타납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 리더의 체면이 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면에서도 폭스바겐 ID4의 런칭 후 시점이 얼마 안 돼 판매하기는 아직 이른 감도 있지만 실제로 중국과 미국에서 판매 결과는 모델 Y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차량 성능도 차이가 있지만 기술이 혁신성에서 나타난 큰 차이는 새롭게 부상하는 고객층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이 플랫폼을 변경하는 표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SSP를 다른 완성차 메이커에 제공하여 스케일 메리트를 최대하여 코스트를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 MEB 플랫폼도 포드가 유럽에서 생산하는 차량용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26년부터 새로 채용할 SSP는 보다 많은 완성차 메이커에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즉 폭스바겐은 SSP를 만들어 전기차 플랫폼의 플랫폼으로서의 포지션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의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포드 유럽을 제외한 어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폭스바겐 플랫폼을 구입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플랫폼의 자리는 대만의 폭스콘이 선점하여 1000개 이상의 업체들과 이미 사인한 상태입니다. 폭스콘과 폭스바겐의 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폭스바겐의 시장 예측이 너무 낙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폭스바겐은 30년까지 시장 예측을 세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누어 금액으로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엔진차의 시장이 향후 10년간 20% 감소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기차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여 거의 2030년 시점에서 엔진차 시장과 같은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업계의 평균적인 예측은 30년 전기차 비율이 30% 정도인데 반하여 폭스바겐의 예측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특히 모빌리티 시장 전체의 규모가 현재 2조 유로에서 30년에 2배 이상인 5조 유로, 약 6,60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엔진차는 현재와 거의 변화가 없는 1.9조 유로, 전기차는 엔진차와 같은 1.9조 유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은 1.2조 유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진차의 대수가 20%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작은 이유는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10년 후에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가격의 전기차로 내연기관차에 상당하는 대수의 전기차 시장이 창출된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액면대로 받아들여도 내연기관차의 대수는 20%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의 80% 수준이 됩니다. 거기에 동대수의 전기차가 더해지기 때문에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는 1.6배가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아무래도 무리한 예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폭스바겐은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주를 설득하기 위하여 2030년이 자동차 시장 매출을 현재의 2.5배까지 확대한다는 황당무계한 예측 숫자를 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즉 폭스바겐의 설명 로직은 지금은 투자액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앞날의 매출을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난다
한다면 업계 수준의 2배 이상의 거액 투자를 하면 매출액 비율로 보면 정당화됩니다. 실제 폭스바겐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의 합의의 비율이 21년, 22년이 13%에서 25년, 26년에는 11%로 저하한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출을 확대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장대한 구상을 내걸고 있는 폭스바겐이지만 정말로 플랫폼 기업으로 탈피가 성공할지는 전적으로 사업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으로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도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만 또는 포드 유럽 정도만 이용하게 되면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설비 투자를 회수할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파트너 만들기에 필요한 것은 기술력보다도 고객이 요구에 철저히 부응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태계의 정점에 군림해온 폭스바겐이 저 자세로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자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것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토요타나 현대차에게도 주어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전기전자 아키텍처 플랫폼을 개발하는 배경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